또 그분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도가 지나쳐가지고 웬만한 탐식을 가진 대한민국은 그분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중국 해우산 보호에 한국이 가는 것 같은 그런 간첩도 그런 얘기하기 힘든데 헌법,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고 선서한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그 강경화나 이런 사람들 꼬봉들 데리고 맨날 하는 언행은 이건 망언을 넘어가지고 도가 지나쳤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당연히 이분을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로 고발해가지고 입법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물론 경제 문제 때문에 저희 나라가 시장을 확보하려고 한중 수교 이후에 다각적으로 전력적 동반정한 것까지 외교적으로 격상이 됐습니다만 여러분들 홍콩 사태 보시잖아요. 미국이 왜 홍콩 민주화 법안을 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보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전 세계 질서를 이끌고 있는 미국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은 그런 걸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장 우이구르 지역에 지금 무슨 직업훈련센터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 신장 우이구르에 지금 무슬림 인구들이 많은데 이 나치의 홀로코스트 이상 가는 거 인권 탄압한 수백만 명을 수용해가지고 이런 공산당입니다. 그리고 구한말에 그 청나라가 우리 대한제국한테 한 행위라든지 6.25 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그 문정일 씨는 공부도 미국에서 메릴랜드 대학에서 PhD도 하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그런 거네. 전부 가족도 미국에 있고 부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아니 그러면 애들이라도 다 불러들어서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중국에 가서 유학을 시키든 중국에 가서 살게 하든지 이 주사파 정권의 지식인들 주위에 홍위병들은 애들은 다 미국 유학시키면서 말만 반미하고 친중적인 이야기하고 종북적인 이야기하는데 그 위선과 그 망언의 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런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GNP 퍼케이터 1인당 국민소득이 한 8,000달러 정도 되는데 정치 민주화에 대한 건 미동도 안 하고 있어요. 선거가 없이 그냥 중국 공산당이 훅에다 지명해서 끌고 가는 집단 지도 체제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처럼 민주적인 선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잘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지금 패권적인 군사 질서에 도전하는 것을 경제 전쟁을 통해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동안에 혜택을 본 거 생각하면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했었다. 이 말 한마디가 아마 워싱턴이라든지 지금 한국을 생각하는 친한 인사들한테 얼마나 아픈 상처를 줬을까. 또 보이지 않게 대한민국이 많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자꾸 그 사드 배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산불 정책 당장 폐기하고 왕이 부장 여기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기 온 거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는 거 하지 말아라. 산불 정책, 사드 배치처럼 이야기하러 왔어요. 이거는 근데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 육자회담을 통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가지고 진지하게 노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된다는 그런 희망과 그런 꿈이라도 있으면은 사드 배치도 안 해야 되고 INF도 중거리 미사일도 배치 안 해야 되는데 비핵화 사기극으로 끝나고 중국 공산당의 역할이 뭐가 있어요? 국가 독재 정권 살려주고 탈북민도 인권 타라고 북한에 북송하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현철이 같은 정신나간 놈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부대변인 정도 하는 통일부장관이 그런 짓거리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어제도 제가 국회 앞에 연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체제가 해체됐다. 해체가 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내년부터 교과서에 인민민주주의가 인쇄되고 해체가 됐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고 우습게 보니까 국민이 호구로 보이는 거죠. 다 끌고 와도 아무도 저항하지 않아요. 우리 당 빼고. 대한민국은 해체됐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전략을 논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중거리 미사일 당연히 배치해야 됩니다. 북한은 힘의 논리로 제압하지 않으면 말 가지고 무슨 평화협정이라든지 판문점선언 가지고 평화가 왔다고 거짓말하는 세력들한테 나라를 더 맡겨서는 대한민국 적화됩니다. 이미 적화의 마지막 단계 4점까지 왔다고 봅니다.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 통과되면 이제 급물살을 타가지고 대한민국 보수유은 괴멸되고 아마 서울구치소가 방해 없어가지고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 나올 겁니다. 제 말이 틀림없는 이야기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보수유은 대동단결해가지고 이러한 중국 공산당과 북한하고 체제 변형을 마지막 완성하려는 날못된 수reb은 총 결사항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전시작전권을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절대로 돌려받지 말아야 되겠다. 미국만 안 준다고 하니까 다행히 조선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핵 능력을 대체할 그런 국방부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유엔사를 대폭 강화해서 중국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한미일 핵공유 확정을 미국이 조회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 학교에서부터 1.5트랙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 해서 중국이 공산당을 견제하겠다는 그런 노선으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이 한 6개월만 더 가면요, 제가 보기엔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모든 게 파괴돼서 보수익의 존립 근간마저 저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제정세의 흐름, 이런 걸 보면서 한반도의 전쟁의 가능성이 이렇게까지 또 고조된 적이 없잖아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맨이라고 김정은 2년 전에 좀 하다가 좀 수그러들었다가 로켓맨이라는 말을 또 쓰고, 김정은이 또 백두산 가가지고 ICBM 발사를 또 만지고, 이런 상황에서 오판의 가능성도 가장 높고, 제가 듣기로는 이미 미국에서는 그동안의 전략자산 전개 방안이라든지 김정은 참수작전에 대비해서 국제법적인 검토도 끝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뭐 하는 거예요? 운전자로는 이야기하다 운전석에서 쫓겨나고, 중재자, 톡진자, 뭐 쳐다보지도 않고 신뢰를 잃어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기차운전자가 됐는데, 강경화 같은 외교무관이 심부름꾼 하면서 왕이 만나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지 걱정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절대 못할 것이라고 그 문재인 씨가 이야기한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 하니까, 거기 회의에 참석한 찰스 쿠타이라는 이 조지타운대 교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Don't be so sure. 그렇게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 뭐냐, 지금 여러 가지 옵션들이 테이블에서 오늘 내일 아침에도 버튼이 눌러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우리 정부가 일부러 그러는 거지 망하라고,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거지 무식해서 그러는 거지 판단이 안 돼서 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가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는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따가 5시에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6시에는 저희들 텐트 본부 침대 소공원에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 소공원에 팟캐스트 현장에서 팟캐스트를 합니다. 오늘은 이주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이번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는 지난주처럼 1부는 12시 반에 서울역에서 하고 2부는 광화문 쪽으로 가서 지금 하려고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집회 상황, 광화문 집회 상황을 고려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추후에 대표님하고 오늘 하겠습니다. 3부는 지난주처럼 이곳 여의도에 와서 다시 한번 공수처법과 연동형 통과되면 안 된다는 마지막 집회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실시되는 당원 연수는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할 수 없이 평일을 하루 끼워야 된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못하고 일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파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주천 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핵심 당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역사인식을 다시 하고 우리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관련 특별한 또 강연도 있고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도 고나 말씀드리 계실 겁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는 제가 보기에는 최고위원회를 거기에서 하는데, 당원님들은 일찍 바쁘신 분들은 일찍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전날 행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요일 날 다 오셔서 좀 참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인권유린 규탄 및 무죄 석방 촉구, 천만의 무죄 석방 후보의 그 서명 명부를 이번 8차인데 이번에요. 어제 저희들이 회의를 해보니까 대표님들 일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12일 날 목요일 날 우리 최고위원회 끝나고 오후 2시에 하는 게 좋겠다.
목요일 날 19일 날 19일 날 됐죠. 그래서 저 상황이 어떠신지 한번 보고 목요일 날 최고위원회 끝나고 식사하시고 가서 전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뭐 일정 변경은 급한 상황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일요일 날 몇 시에 원소에 모이는데 오늘 일정을 얘기했어요. 그 행사가 10시 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일단은 9시 반까지는 다들 도착하는 걸로 이렇게 동료를 하고 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말씀은 공고로 좀. 10시 반이다. 행사가 10시 반부터 시작인데. 아니 10시 반부터 등록이 10시 등록 10시 반? 등록 10시 반. 다시 공부를 하시죠.